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석한 탄핵 심판 변론이 있었는데요. 구속 상태로 출석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직접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탄핵 심리하고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가 양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공수처 수사에는 이제 정당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심판에는 가능한 한 직접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아마 어제 처음으로 이제 체포영장 집행된 이후로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공개석상에서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직접 나타나서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그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도 이제 검찰 출신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은 정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한 내란 혐의에 대한 꼬투리는 잡히지 않겠다. 두 개를 좀 분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 옹호에 대해서는 이게 민주당의 패악질과 입법 독재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거 수단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수사를 좀 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헌 문란이라든지 또 뭐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한 적이 없다. 그 의도하지도 않았고 실행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기존의 주요 종사자로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여전히 이제 그 강경 지지파들의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는 장소로 쓰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헌재에서도 가능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 기각을 위해서 본인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것들은 최대한 법 지식 안에서는 진술을 계속 그 일관되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아마 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재판과 달리 이게 생중계는 아닙니다만 뭐 재판이 그러니까 심판이 종료된 이후에는 영상이 다 공개가 되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생중계죠. 그렇죠. 뭐 시차를 줄 뿐이지. 북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뭐 메시지 발신 목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출석을 하지 않을까 싶고 어제 이게 채널A가 단독으로 좀 취재한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원래는 설 연휴 이후에 탄핵 심판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본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서부지법에 이제 난입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2030 이제 젊은 청년들이 좀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지켜야겠다 뭐 이런 결심 때문에 나왔다라고 해요.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등장하는 게 뭐 그런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행위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뭐 그건 어떻게 좀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스스로의 어떤 자기 확신도 있는 데다가 이걸 계속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재판 전략에 임하면 탄핵을 기각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또 나름대로 계산은 또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 자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 2030 그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은 최대한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맥락과 좀 다 알 수 있죠. 대통령이 어제 발언 기회를 한 4번 정도 얻었는데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뭔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했다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뭐 수사기관이든 야권에서는 지적을 하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걸 좀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인식 속에는 평생 자유민주주의자다라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내가 평생 자유민주주의자로 살아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가 정당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을 평생 확신하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건 우리 대부분의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 정출사나 이런 공식 발언에서 좀 의아했던 게 갑자기 뭐 종북 반국가 세력
네. 가짜뉴스 예. 세력, 네. 뭐 척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유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볼 때 민주당이나 일부 사회에 암약한다고 보여지는 이 반국가 종북 세력, 가짜뉴스 세력은 척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그 한 측면이 저는 그걸 강조한 것 같은데 네. 그건 일반 시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파 입장에서 또 우파 NGO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곳으로 가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자유민주주의를 나는 확신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 감정을 갖는 건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정치 과정 자체를 자유민주주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뭐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그럼요. 좀 거대 정당의 횡포를 부린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풀어야 네, 되는 거죠. 민주적인 절차로 그렇죠.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신을 앞세워서 자유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본인의 행동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92석의 거대 야당들이 횡포를 부리고 독재를 하고 이런 거 오케이 맞습니다. 탄핵 남발하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통령이라면 자유민주적 절차와 규정과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 타협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너는 적이야. 너는 자유민주주의 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제압할 거야. 라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거는 같습니다만 네.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전혀 교육이 안 된 저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신념은 가지고 있으나 그걸 좀 표현하는 방식에서 좀 문제가 있다. 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본인이 받고 있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는데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거의 계엄 선포 해제 이후 초반에 군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일관되게 했던 말이 그럼요. 바로 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또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기면은 그러니까 된다 생각하는 걸까요? 그 뭐 어디 기사에서 또 재밌는 표를 썼던데 이제 검찰 법조계 안팎에 쓰는 게 1도 2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도망치고 본다. 예. 그게 안 되면 부인한다. 이게 예. 1도 2부라고 그래요. 1도 2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도망치지는 못한 거죠. 지금 구속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2부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을 할 수 있는 한 부인하는 것이 뭐 물론 범죄 혐의자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어제 헌재에 가서 그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부인하고 있고 끌어내라고 한 것도 부인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결국 검찰이 공소를 하거나 또는 헌재에서 양쪽 소추인과 피소추인의 입장과 자료와 증거를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예. 내릴 것 같고요. 네. 뭐 재판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그걸 이렇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주장하는 거고 한쪽은 나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관련자들끼리 진술이 또 엇갈리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아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또 증인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국회에 와서 증언을 했던 군 관계자들 사령관들의 또 진술과 또 증인 채택이 된다고 한다면 예. 아마 서로 간에 엇갈리는 진술은 아마 헌재 재판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보이는 태도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죠. 그러니까 계엄이 정당하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계엄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실패한 계엄이 됐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제가 느끼는 겁니다만 실패한 계엄이고 패장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적을 제압하려다가 적한테 사실 생포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발로 걸어가겠다. 내 목을 베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당당한 게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법에 관련돼서는 이건 아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엄의 정당성과는 조금 배치되는 좀 덜 정당해 보이는 행태라고 볼 수 있죠.